아니에요. 비염은 나을 수 있습니다. 비염 환자들이나 치료를 받을 때는 되도록 피하라고 합니다. 제일 즉각적이고 제일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치료하면 코만 좋아지지 않고요, 키가 크는 경우들이 많고 집중력이 좋아져서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뭐 이렇게 땡땡 부어있는 사람은 가습기를 쓰면 좋을까요?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병원에 가서 알러지 검사들을 많이 해서 저는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예요, 무슨 알러지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검사를 하고 오세요. 근데 정작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뭐에 알러지가 있는지는 아는데, 근데 우리가 뭐 진먼지 진드기에 알러지가 있다고 해서 집을 다 뒤집어 엎고 해도 알러지 비염은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는 이제 알러지 비염의 원인은, 일단 어렸을 때나 이럴 때 감기에 너무 자주 걸렸던 분들이 계세요. 면역력이 약해서. 친구들은 괜찮은데 본인만 이제 자꾸 열이 난다거나 코감기, 목감기, 재채기, 기침 이런 거를 너무 자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 알러지성으로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알러지 환자들 특징이 콧물이 자꾸 나고 간지럽고 재채기 하거나 기침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콧물이 나는 이유는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방어작용이에요. 기침이나 재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이제 뱉어내는 거죠. 그리고 코가 막히는 분들은 코 안이 이제 붓잖아요. 그럼 붓는 거는 왜 붓냐? 찬 공기가 이제 바로 이렇게 코로 들어와서 폐로 가버리면 폐에 부담이 많잖아요. 그럼 이 점막을 붓게 해서 그 찬 공기를 따뜻하게 빠르게 데워주려고 하는 거죠. 다 방어작용이에요. 원래는 좋은 작용입니다. 근데 이런 작용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지 않아야 될 상황에 그렇게 일어나는 건데, 제가 이제 치료를 많이 하다 보면서 이제 깨달은 바는 뭐냐면, 우리 몸에는 이제 림프라는 게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고요. 이런 관절에 림프가 덩어리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감기 걸리면 편도가 붙잖아요. 그 편도는 림프의 덩어리예요. 그럼 림프가 하는 일은 뭐냐면,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외부 바이러스, 외부에서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 이게 싸우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편도가 1차적으로 우리 방어선에서 이게 붓고 아프면서 외부 물질, 나쁜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그렇게 싸워서 시체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게 가래, 콧물, 이런 이물질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물질들이 잘 빠져야 돼요. 그러면은 머리부터 얼굴의 림프 이런 경우는 어디로 빠지냐면, 이 귀 뒤에 쑥 들어간 여기서부터 목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한방에서는 예풍혈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러면 알러지 비염이 심하거나 콧물 가래가 차 있는 분들은 이 귀 뒤를 만져보거나 이 림프선을 따라서 목을 만져보면 상당히 아파요. 거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럼 림프나 혈관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근육이 왜 긴장하냐? 기침을 자꾸 하거나 가래를 자꾸 뱉어내려고 이제 목에 힘을 주다 보면 근육이 긴장하잖아요. 그럼 그 주위 조직들을 이제 압박하게 되겠죠. 그럼 림프가 이렇게 빠져줘야 되는데 압박이 되니까 잘 안 빠지잖아요. 노폐물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럼 얼굴에 불편함이 특히 나타납니다. 콧물이 끼고 가래가 끼고 얼굴이 붓고 다크서클이 많이 끼겠죠. 노폐물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 마사지만 한번 받아도 되게 편해져요. 얼굴이나 비염 증상도. 그리고 어깨나 뒷목에 침 치료만 해줘도 비염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럼 평소에 그런 분들은 이런 데를 노폐물이 잘 빠지게 풀어줘야겠죠. 손으로 마사지 해도 좋지만, 이런 이제 문어 모양 괄사를 이용해서 목을 자꾸 풀어주거나 턱관절을 풀어주거나 옆머리를 풀어주거나 뒷머리를 풀어주는 거죠.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러지 비염, 외부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알러지 환자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노폐물이 잘 빠지게 관리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면 알러지가 좋아지게 돼요. 비염 환자가 가습기를 사용하면 안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가습기가 모든 비염 환자한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비염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비염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코가 점막이 부어서 막히는 경우, 코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 비갑계라고 하는 이제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라고 해서 코 안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마치 우리 라디에이터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기 흐름이 이렇게 구석구석 닿을 수 있게끔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 역할이 뭐냐?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면 이 비갑계에서 습도랑 온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찬 공기가 막 들어와요. 바로 이제 폐로 가면 폐가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면 찬 공기가 들어오면 여기서 빠르게 따뜻하게 데워주고
습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뜨거운 공기는 어떠겠어요? 식혀줘야겠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찬 공기를 데웠다, 그 뜨거운 공기를 식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코 막힘이 있으면 항상 한쪽 코만 막히는 게 아니고요, 왼쪽이 막혔다 오른쪽이 막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점막이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습기가 가득하고 콧물이 꽉 차 있고 이렇게 땡땡 부어 있는 사람은 가습기를 쓰면 좋을까요? 아니겠죠. 이미 습한 상태인데 가습기로 습기를 더 더해주면 더 답답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코가 부어 있는 사람들이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엄청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습기를, 제습기 같은 게 도움이 되지 가습기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막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건조한 분들이 계세요. 이 점막이 바짝 말라서 코딱지도 자꾸 끼고 코피도 묻어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습기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가습기가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코로 숨은 쉬어지는데 자꾸 답답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럼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많이 생기냐면, 불 앞에서 이제 일하시는 주방장, 또는 이제 뜨거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비염 수술, 축농증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이 비갑계를 절제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잘라버리죠. 그럼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아까 제가 앞에서 습도랑 온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데, 부었다 갈았다 하면서 이제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점막이 없어. 그러면 건조해지겠죠. 그러면 숨은 쉬어지는데 그 습도 온도 조절 기능이 없어서 자꾸 답답해져요. 그럼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장마철에 편해요. 비가 올 때 편해요. 습한 상태가 되면 코가 오히려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가습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 이쪽은 막히고 이쪽은 뚫리고, 이렇게 누우면 눌린 쪽은 막히고 이쪽은 뚫린다는 분들 계세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쪽은 이제 가래나 콧물이 림프를 타고 잘 빠져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옆에 목이 눌리죠. 그럼 림프가 잘 안 빠지니까 이쪽 코가 붓겠죠. 이쪽은 안 눌리니까 뚫리고, 이 림프 작용에 의해서 코가 막혔다 뚫렸다 하는 걸로 제가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염의 종류에 따라서 가습기를 써야 될지 말지는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비염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인가요? 아니에요. 비염은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비염 수술을 6번까지 하셨던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신 분인데 서울대 나오시고 대단한 엘리트셨어요. 미국에서도 병원을 가보고 한국에서도 유명하다는 이제 뭐 교수님들한테도 치료를 다 받았는데 끝내는 답답하셨어요. 그런 분도 제가 이제 치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염은 이 비염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비염해서 뭐 코막힘 이게 끝이 아니고요. 코막힘의 종류도 건조한지 습한지 또는 후비루가 있는지, 기침을 하는지 재채기를 하는지 간지러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침과 약침을 이용해서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침의 종류도 달라져요. 그리고 알러지가 심한지에 따라서 목 주변이나 이런 데를 더 풀어야 되는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이제 양상이나 또는 축농증 양상에 따라서 그분에 맞게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려운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여기저기 다녀봐도 낫지도 않고 힘들었다, 그런 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치료를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는 이제 침과 약침을 이용해서 치료하면 바로 효과 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10회 정도는 치료를 받아보시라고 하는데 할 때마다 더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초반에는 당연히 오래된 분들은 그 치료 효과가 오래 가지 않겠죠.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가다가 반복적으로 치료해주면 편한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많이 좋아지면 제가 간격을 일주일, 2주일, 한 달까지 천천히 띄워드려 봐요. 유지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하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종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치료는 이제 자주 받을 필요 없겠죠. 환절기나 이럴 때 약간 불편해질 때 한 번씩 제가 치료 받으시라고 하고, 이런 이제 보페고를 하루에 하나씩 먹어주시면 예방이 되고 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루 한 포씩 드시라고 제가 권하고 있고요. 평소에 이런 이제 NO 스프레이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연고를 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발라줘서 예방을 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관리라고 하면 관리죠. 이런 이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불편함을 많이 완화시킨 상태에서는 이런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하셔도 뭐 예전과는 훨씬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이들 또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염 때문에 이제 파급되는 질환들이 많아요. 두통이나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성장 장애, 키가 잘 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치료하면 코만 좋아지지 않고요. 키가 크는 경우들이 많고 집중력이 좋아져서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거는 이제 자녀가 있으신 이제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오래 앉아있지만 성적은 안 오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거의 다 비염이 있습니다. 맨날 두통 있고 코 계속 풀고 있고 책상 한 모퉁이에 휴지가 한가득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주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대학이 바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해주면 집중력에도 상당히 많이 이제 도움이 돼요. 비중격 망곡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받아도 안전한 수술인가요? 비중격 망곡은 코뼈가 이렇게 이제 휘어진 분들이 이제 수술을 뭐 받고 오시기도 하고 수술 권유받기도 하잖아요. 비중격 망곡이라고 하면 코뼈가 이제 이렇게 휘었다 해서 코 막힘의 원인이 그거라고 해서 이제 수술들을 많이 권유받으시는데, 저한테는 그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도 많아요. 수술을 했는데도 또 막혀요. 그러면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 제가 이제 정말 외상으로 뭐 이렇게 다치거나 해서 정말 많이 휜 분들이야 수술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코뼈는 약간씩은 다 휘어져 있습니다. 똑바로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코뼈가 휘어서 이제 막힌다고 하면 좁은 쪽 한쪽만 막혀야 되잖아요. 근데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여기 좁은 쪽만 막히세요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쪽이 막혔다 이쪽이 막혔다 한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럼 앞서 제가 코 막힘의 원인 중에 이 비갑계, 여기가 코뼈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 비갑계가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제가 코가 막힌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비죽이라고 해서 하루에 3번, 4번씩 왼쪽이 막혔다 오른쪽이 막혔다 합니다. 그러면은 비중격 망곡 수술 권유를 받은 분들도 이쪽이 막혔다 이쪽이 막혔다 해요. 그러니까 한쪽만 막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좁은 쪽은 바람이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 찬바람이 불 때 서 있으면 좁은 그 간격이 있을 때 훨씬 춥고 바람이 빠르잖아요. 매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좁은 쪽이 오히려 더 막히는 경우가 있고 한쪽만 막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수술들을 정말 많이들 하고 저한테 오시거든요. 수술했는데도 또 막혀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기 비갑계가 부어서도 막힌다고 하지만 건조한 경우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건조한 그 코막힘으로 해서 이제 하고, 실제로 수술 권유를 받아서 코뼈가 휘었다고 하시는 분도 제가 치료하면 좋아져요. 그 점막을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제 먼저 하시기 전에 한번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제가 적극적으로 좀 권하는 이유가, 수술을 해서도 막혀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비중격이 정말 이제 엄청나게 휘어서 겉에서 봤을 때도 휜 정도가 아니면 치료하면 거의 다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비염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행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비염 환자들은 제가 이제 치료를 많이 하다 보면 쭉 좋아져요. 근데 어느 날 더 심해졌어요 할 때 보면 제일 영향을 끼치는 거는 음주입니다. 술을 먹으면 코가 엄청 꽉 막히게 돼요. 왜냐? 점막이 엄청 붓게 되거든요. 그럼 술을 먹는 순간, 다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느끼실 거예요. 괜찮다가 술 먹고 난 날은 저녁에 코가 막혀서 코골이가 엄청 심해집니다. 왜 심해질까요? 코 점막이 부으면서 이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돼요. 그럼 입이 벌어지면서 여기가 좁아지면서 목으로 목골이를 자꾸 하게 되죠. 그럼 그런 날은 자고 나면 목이 바짝 마르고 입이 엄청 칼칼하고 머리가 띵하게 됩니다. 왜냐? 코로 숨을 쉬면 이 뇌, 머리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이 엄청 떨어져서 머리도 띵하고 목도 엄청 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염 환자들이나 치료를 받을 때는 술은 되도록 피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뭐 영향들도 많지만 술이 제일 즉각적이고 제일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물론 안 좋지만 술이 훨씬 즉각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음주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이스크림이나 이제 찬음료가 들어가고 찬 기운이 들어가면 코가 붓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에도 자극이 돼서 기침이 나거나 편도가 붓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찬 음식,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런 찬 음료, 요새
겨울에도 아메리카노 차게 드시고 막 그러잖아요. 커피 같은 경우. 그런 게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찬 음료나 찬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되도록 피해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목을 풀면 코가 뚫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목이 경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나요? 학생들 공부한다고 또는 게임한다고 또는 핸드폰 본다고 맨날 목을 이렇게 숙이고 있죠. 요새 현대인들이 지하철만 타봐도 다 목을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성으로 어깨 통증, 뒷목 통증 달고 살고요. 심하면 두통이 오는데 이런 뒷목에서 풀면서 림프순환,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코가 막히게 돼요. 그래서 비염 환자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세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독서대를 꼭 쓰라고 말씀드리고요. 핸드폰이나 이제 TV나 이런 컴퓨터 작업할 때도 받침대 같은 걸 해서 높여서 고개가 최대한 숙여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런 것도 이제 어렵다면 이런 이제 문어갈살을 이용해서 수시로 뒷목에 목 주변 근육들을 자꾸 풀어주러 갑니다. 그럼 목 뒤나 이제 어깨는 본인이 풀기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쇄골 이제 근육이 엄청 긴장돼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거든요. 뒷목이 더 경직되죠. 쇄골만 풀어줘도 어깨가 되게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런 게 없다면 손으로 하셔도 돼요. 계속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비염 없는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위만 풀어줘도 코막힘이 좀 덜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침, 비염 등 호흡기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한다고 하셨는데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정말 이제 호흡기 환자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비염이나 기침, 호비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전국에서들 많이 오시는데 멀리 해외에서도 오십니다. 그만큼 괴롭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죠. 호흡기가 안 좋아서 바로 한의원으로 치료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다 이제 병원 치료나 이비인후과 치료들을 충분히 받아보시고 심지어 이제 대학병원까지도 다 갔다가 치료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침이랑 약침을 갖고 치료를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심한 분들은 도침이라고 해서 그 경결, 굳어있는 부위를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염 환자들이 또는 기침 환자들이 왜 치료가 잘 안 될까요? 특히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경우는 코만 보고 치료해서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 비갑계라고 하는 이 부위뿐만 아니고 이 목 주변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 주변으로 흐르고 있는 얼굴이나 목 주변으로 흐르고 있는 혈액, 림프, 신경 이런 문제까지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치료할 때 코만 치료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비염 환자들이 자세가 이제 구부정한 경우들이 많고 목을 항상 숙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뒷목 어깨가 항상 뭉쳐 있고 그리고 어깨도 되게 이제 무겁고 그런 분들은 이런 데를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자세가 안 좋은 분들은 이 목 주변 근육을 이런 문어갈살을 이용해서 자꾸 풀어주기도 하는데 너무 오래되거나 경직이 오래된 분들은 이런 마사지로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제가 약침을 갖고 약침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약침을 갖고 이런 근육계 경결들을 다 풉니다. 머리부터 목까지. 그리고 이런 약침으로도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살에도 자주 걸리고 목에 불편함이 늘 달고 삽니다. 그럼 여기가 불편해지면 코 뒤에 있는 가래나 콧물이 잘 안 빠지게 돼요. 그럼 이런 데를 도침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강한 자극으로 굳어있는 경결들을 풀어드리고요. 코 안 깊숙하게 이런 침으로 제가 비강 사열침을 치료를 하고 비강 약침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후비루가 있는 분들은 요 코랑 목이 이어지는 이 비인두가 항상 답답한데 여기서 분비물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분비물이 줄도록 약침 치료를 해줘야만 분비물이 비로소 줄면서 편해지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조한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비점막이나 이제 목 점막이 건조해서 되게 말라 계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은 항상 답답하고 뭐가 껴있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럼 그럴 때 쓰는 약침이 또 따로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마른 논밭에 물을 대준다는 개념으로 약침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만 보는 게 아니고요. 코, 목, 이런 목 주변 근육, 심한 분들은 가슴 근육, 어깨까지 다 풀어주는 치료를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했을 때 비로소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이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세도 중요하고요. 마사지도 중요하고요. 이런 이제 보페고라고 하는 이런 코 염증이랑 건조한 걸 잡아주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스프레이나 연고를 써서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치료를 통해서 그 불편함을 정확하게 없애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치료는 이런 종합적인 치료고요. 많이 고생했던 분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비염이 비로소, 또는 기침이 비로소 치료진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쾌한의원 대표 원장 김성찬입니다. 제가 10년간 1만 명의 이제 호흡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바가 많은데요. 정말 이제 비염, 축농증, 후비루, 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질환이 치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보니까 불안하거나 이제 우울해지는 분들도 많이 뵀는데, 이런 이제 고통 속에서 생활하던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든 치료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치료를 잘한 게 아니고요. 환자분들을 많이 뵙고 멀리서도 찾아와 주시고 하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면서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차근차근 깨달아서 지금의 상태에서 이제 왔는데, 비염, 축농증, 후비루, 기침은 다른 질환이 아니고요. 다 연관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코 따로, 눈 따로, 귀 따로, 목 따로가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치료할 때 비염이 있다고 해서 코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목이나 어깨, 뒷목 이런 쪽으로 노폐물이 잘 빠지게 림프순환 잘 되게 치료를 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완화가 됩니다. 코가 안 좋으면 귀가 먹먹하거나 귀가 막힌 느낌이 들거나 이명이 생기거나 어지러울 수 있고요. 눈에 열이 안 식으면서 안구 건조증이나 눈이 뻑뻑하거나 눈물이 자꾸 나거나 눈곱이 자꾸 끼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후비루라고 해서 요 코 뒤에서 가래가 자꾸 넘어오면서 목이 답답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자꾸 끼면서 되거나 사례가 자꾸 걸리거나 목이 잘 쉬는 분들도 있고요. 두통이 자꾸 생기거나 머리가 멍하거나 머리에 안개 낀 느낌이 자꾸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코의 이제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 목 이상의 얼굴의 모든 불편함이 같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럼 치료를 하면 거꾸로 요 불편함들을 다 같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가 평소 치료는 침과 약침을 이용해서 요 주변의 불편함들을 다 같이 이제 해소해드리는 치료를 하고요. 혹시나 이제 저한테 못 오시는 분들,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보페고라고 해서 호흡기에 좋은 약을 처방을 해드려요. 이 약을 먹으면 염증을 완화시키고 건조한 걸 잡고 에노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들어있어서 혈액을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먹으면 목이랑 코 뒤가 바로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세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증상이 심한 분들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제 드시라고 하고, 치료를 해서 이제 많이 좋아지면 예방 차원에서 하루에 한 포씩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용제로 쓸 수 있는 제품도 제가 처방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에노 스프레이라고 해서 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이제 스프레이인데,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뿌리고 답답할 때마다 쓰셔도 건조해지거나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많이 써도 돼요. 그럼 이런 에노 스프레이랑 아토윤이라고 하는 유산균 연고를 처방을 해드려요. 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발라주면 여기에 이제 좋은 균을 바르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의 방어망을 이제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서 건조하거나 비염 또는 이제 외부에서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비염, 축농증이 이제 예방되고 감기도 예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용제와 이런 짜먹는 약을 같이 처방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치료를 하면 많이들 좋아지시기도 하고요. 고맙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고, 예전에 너무 힘들게 생활했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호흡기는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면 고통에서 많이 해방될 수 있다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좌절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